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류한경입니다. 책들이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잘 지내시죠? 책다새 독서 팟캐스트 책들이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팟캐스트를 만들어 가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보람도 있었고 배운 점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의 사서 선생님들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온라인 환경의 독서 콘텐츠 만들기 연수에 책다새 독서 팟캐스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죠. 독서 팟캐스트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긴 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서 팟캐스트 제작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도서관에서도 독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던데 비대면 환경에서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책들이 2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독서 팟캐스트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독서 팟캐스트 만드는 과정과 팁을 책들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책모아 고민 상담 4번째 시간 독서 팟캐스트 어떻게 만들까입니다. 네, 독서 팟캐스트 시작과 준비 과정,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정보와 생각할 점들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 텐데요. 팟캐스트 준비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보는 겁니다. 책을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봐야 하는 것처럼 책 팟캐스트들을 많이 들어보면서 어떤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을지 구상을 해나가는 거죠. 팟캐스트 채널에 들어가서 독서나 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서점이나 출판사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개인 단체가 운영하는 독서 팟캐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독서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이건 기획이 참 좋고 또 좋은 책을 잘 고르고 출연자가 진행도 참 잘하고 음악 선정도 참 좋구나 하면서 마음에 드는 팟캐스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구독하기를 해서 자주 듣고 좋은 점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팟캐스트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러 시간 내지 말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차가 막히는 길에서 운전하면서 아니면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또는 집안일을 하면서 틀어도 좋고요. 운동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 팟캐스트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듣다 보면 듣던 걸 마저 듣고 싶거나 새로운 걸 더 듣고 싶으면 멈추지 않고 더 걷게 되더라고요. 헬스장 가면 러닝머신에 작은 TV가 달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드라마 틀어놓고 보면서 러닝머신에 오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팟캐스트를 들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렇게 짬을 내서 팟캐스트들을 듣고 내가 만들고 싶은 팟캐스트를 구상을 했다면 다음에는 본격적인 기획을 할 차례입니다. 네, 첫 번째 팟캐스트 기획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기획을 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방송을 올리면 다양한 대상이 듣겠지만 좀 더 특정한 대상을 생각해서 만든다면 그 예상 청취자들한테 더 관심을 끌고 호응을 얻을 수 있겠죠. 학부모나 선생님들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상 청취자를 미리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어떤 내용으로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뭐 딱 정해놓지 않고 다양하게 다룰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책이나 역사책, 그림책처럼 분야를 정해볼 수도 있고, 제가 진행하는 책모아 큐레이션처럼 주제별로 할 수도 있고요. 팟캐스트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형식으로 할까인데요. 진행 방식으로 보면 크게 혼자서 아니면 여럿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취향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 방법을 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럿이서 대화하는 형식이라고 하면 재미있게 할 수도 있지만 진행자들끼리 너무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획 과정을 거쳐서 책다세에서는 여러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책을 소개하는 책모아 큐레이션, 또 시를 한 편씩 감상하고 낭독하는 시꽃 이야기꽃, 또 책다세 운영진 엄마와 아이들이 책을 읽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일상 북토크, 그리고 과학 전공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등을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할 때에는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 좋은데요.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중에 대책 있는 사서들이라고, 이 뜻이 대출할 책이 있는 사서들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의 은평구 도서관 사서분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인데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서의 영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권하고 싶은 숨어있는 좋은 책들을 골라서 소개를 하고 그 소개를 듣고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내용인데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기획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면 좋은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 짓기입니다. 팟캐스트 이름은 참 중요한데 이름을 지을 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어렵지 않고 한번 들으면 기억하기가 좀 쉬운 이름이면 좋겠죠. 또 그 다음은 뭐 하는 팟캐스트인지 정체를 알 수 있는 이름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별화가 되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비슷한 이름은 없는지 팟캐스트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책다세 팟캐스트 이름은 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여기서 책다세 책, 들려주는 들, 이야기 이 이렇게 첫 글자를 하나씩 따서 책들이로 지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름을 여러 개 공모를 했고 그 중에 투표로 결정한 이름입니다. 혼자서 짓기 어려우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면 더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타이틀 이미지와 타이틀송 만들기입니다. 이름을 짓고 나서는 이제 타이틀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데요. 타이틀 이미지는 팟캐스트의 얼굴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책들에서 보면 네모난 그림이 있는데 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또 이제 책 이미지도 들어가고 그런 타이틀 이미지인데 팟캐스트를 올리려면 이런 타이틀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목이 잘 보이게 하고 또 보여주고 싶은 느낌을 잘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이미지를 만드셨다면 이제 타이틀송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타이틀송은 팟캐스트 맨 첫 부분에 들어가는 음악이죠. 책들이 시작할 때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색다제가 들려주는 이야기 색들이. 네, 이런 타이틀송을 만들 때 배경음악을 깔고 팟캐스트 이름도 넣어서 만들면 되는데, 음악을 고를 때에는 저작권 있는 음악을 이용료를 내거나 허락을 받고 쓰거나, 아니면 저작권 없는 음악을 무료 음원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면 무료 음원 사이트들이 꽤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번째는 팟캐스트 채널 개설하기입니다. 기획하고 이름도 짓고 타이틀 이미지도 만드셨다면 이제는 팟캐스트를 올릴 채널을 개설할 차례입니다. 몇 군데의 팟캐스트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 군데를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으로는 애플 팟캐스트입니다. 애플 팟캐스트는 글로벌 팟캐스트 플랫폼인데 팟캐스트라는 말도 애플의 아이팟에서 나왔죠. 아이팟의 팟과 방송이라는 뜻의 브로드캐스트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애플 팟캐스트는 직접 호스팅을 하지 않고 다른 플랫폼에 올라간 음원을 올리는 형식이라서 아이폰 쓰는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팟빵입니다. 팟빵은 국내 최초로 만든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가장 많은 방송과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죠. 네, 그 다음은 오디오 클립입니다. 오디오 클립은 후발주자지만 네이버에서 운영해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팟캐스트 채널인데요. 오디오북으로 처음 시작해서 이제 팟캐스트까지 확장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책들이를 연재하는 채널은 이 오디오 클립과 팟빵, 그리고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팟빵에 가입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다가 몇 달 뒤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알게 돼서 제안서를 올리고 내고 거기에 이제 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채널 개설까지 하면 팟캐스트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녹음하기입니다. 이름도 짓고 타이틀 이미지랑 채널 개설까지 팟캐스트를 시작할 발판을 마련했으면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려봐야겠죠. 녹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녹음을 하려면 먼저 책을 골라야 하는데요. 한두 권을 소개하더라도 한두 권만 읽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 팟캐스트들을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책을 정해서 읽은 후에는 이제 소개할 내용을 추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읽을 때랑 팟캐스트에 소개할 책을 읽을 때랑은 다르죠. 더 꼼꼼히 읽게 되고 또 다 읽고 나면은 이제 소개할 부분을 표시한 포스트잇이 책에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책을 읽고 소개할 내용을 추렸다면 대본을 써야죠. 아예 아무것도 없이 말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래서 대본을 작성하면 좋은데 대본도 흐름과 주요 내용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세하게 쓸 수도 있고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본을 자세하게 쓰더라도 실제로 녹음할 때는 너무 읽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대본을 자세히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더라도 뼈대는 구성을 해 놓아야 너무 산만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본을 썼다면 이제 녹음을 할 차례인데요. 녹음은 조용한 장소면 다 좋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다 나가 있을 때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집에 있으면 뭐 화장실 물 트는 소리나 문 여닫는 소리도 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소리도 들리기 때문에 꺼야 하고 창문도 바깥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닫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정말 힘들어요. 녹음을 하고 나면 땀이 엄청 나죠. 그래서, 녹음실 사용도 해보시면 좋은데, 좀 비싼 곳도 있지만, 잘 찾아보면,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의 저렴한 곳도 있더라고요. 녹음실이 아닌 곳이라면, 핸드폰이나 마이크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핸드폰보다는 별로 비싸지 않아도 되니까 전용 마이크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제가 쓰는 마이크가 따로 있는데, 스타킹하고 옷걸이로 잡음을 줄여주는 팝 필터라는 거를, 직접 만들어서 앞에다 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쓸 때 잡음을 줄이고 음질을 더 좋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번째는 팟캐스트 편집입니다. 녹음 후에는 편집이 기다리고 있죠. 편집하면서 잡음도 제거하고, 내용도 수정하고, 또 배경음악도 넣고, 볼륨도 조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처음부터 잡음이나 실수가 없이 녹음을 잘 할수록 편집 시간은 짧아지겠죠.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초보자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프로그램이 오다시티라는 겁니다. 오다시티는 무료이기도 해서 많이들 쓰시고요. 검색을 해보면 그 쓰는 방법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편집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7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편집이 끝났고 이제 개설했던 채널에 올리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모니터링도 해보고 청취자 반응도 한번 보고 해야 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수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보면은 18너의 존재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너의 존재감이 아니라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책탓에 다른 선생님이 그거를 듣고는 제목을 실수했다라는 걸 알아차리게 됐죠. 그래서 얼른 다시 그 부분만 다시 녹음해서 편집을 다시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는 청취자 분석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그 팟캐스트 채널 관리자 페이지에 가면은 어떤 연령대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간대에 많이 듣는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청취자들을 좀 알게 되면 그 팟캐스트 제작에 또 참고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청취자 댓글에도 소통을 꾸준히 하면 좋은데요.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댓글이 너무 없으면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책들이에도 댓글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팟캐스트의 고민과 보람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팟캐스트를 2년 넘게 해보니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사실 꾸준히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죠. 그럴 땐 좀 쉬어가기도 하고 팟캐스트를 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팟캐스트를 열었다는 것은 꾸준히 운영해 나가겠다는 일종의 청취자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만들게 되면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에 대한 고민도 있더라고요. 요즘 대세는 유튜브죠. 팟캐스트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구독자의 범위가 유튜브와는 또 다르죠. 팟캐스트에서 10만, 100만 그런 팟캐스트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부터 유튜브를 만들기가 부담스럽다면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성도 보면 소리와 영상이잖아요. 근데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면서 일단 소리 부분을 해보았으니까 영상으로 넘어가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 책닷의 팟캐스트 책들이도 유튜브 진출을 한번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다 보면 고민만 아니라 보람과 좋은 점도 많은데요. 좋은 점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책을 더 열심히 찾아 읽게 됩니다. 다음 책을 준비하기 위해 책을 늘 관심을 가지고 찾게 되니까 책을 꾸준히 많이 읽게 되죠. 네, 그 다음에는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늘 소비하고 소진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를 생산하고 뭔가 내가 채워지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결과물을 보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만의 콘텐츠 자산이 쌓이는 거죠. 팟캐스트에 올린 에피소드들이 모두 내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콘텐츠들을 나중에 여러 가지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나누는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개한 책으로 누군가가 책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어느 팟캐스터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꿈꾸면서 그냥 힘겹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인데 팟캐스트를 하면서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도 듣는 분들이 생기고 하면서 인생의 재미와 활기를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보면 좋은 점들도 많으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보셔도 같이 책을 읽고 대화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아이들이 녹음한 걸 들으면서 또 재밌어도 하고요. 혼자서 방에서 휴대전화 이용해서 책 낭독을 녹음해 보셔도 좋고요. 또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면 독서 모임 하고 있는 분들끼리 해보셔도 좋고요.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처럼 독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셔도 되고 편집이 어려우면 녹음한 상태 그대로 올리셔도 되고요. 여건이 되는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소박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좋은 독서 팟캐스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팟캐스트 만들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는 만큼 열심히 답글 남겨드릴게요. 저는 류한경이었고요. 책모아 고민상담, 독서 팟캐스트 어떻게 만들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